자, 이번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보석 비중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석 비중은 이론적으로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게 있대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뭐냐면 물속에 넣음으로써 가벼워진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와 동일한 체적의 물의 무게와 같다.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무게를 재는 어떤 그람하고는 다릅니다. 보석의 비중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하나의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봤을 때 하나는 솜이고, 그죠? 하나는 돌이다라고 봤을 때 똑같은 부피이지만 하나는 솜은 굉장히 가벼울 것이고 돌은 굉장히 무겁다. 그럼 이 이유는 뭘까? 이 안에 있는 원소의 원자 구조의 조밀함의 차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탄소 C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많은 차이를 납니다. 흑연은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이유는 흑연은 탄소 C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정 구조가 이렇게 느슨느슨하다는 거죠. 조밀하지 않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탄소 C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굉장히 조밀하게 원소 기호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굴절률과 연관이 됩니다. 제가 굴절률 검사에서 내부 전반사를 설명할 때 매한매질과 소한매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매한매질은 굉장히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는 원자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소한매질은 조금 느슨한 거다. 그죠? 이것보다는 이게 느슨하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굴절률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절률도 높다. 그래서 굴절률이 높은 것이 더욱더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는 매한매질이고 비중 또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넣음으로써 가벼워진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와 동일한 체적의 물의 무게와 같다. 이런 것을 외우는 것보다는 같은 부피지만 어떤 것은 가볍고 어떤 것은 무거운 것은 그 부피 안에 있는 원소의 결정 구조의 어떤 조밀함과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별하는 것이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검사법은 정수법과 중액법으로 두 가지 나눠지겠습니다. 정수법은
측정법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저울을 씁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 전자저울을 씁니다. 중액법은 비교법입니다. 5가지의 중액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넣었다 뺐다를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법이라고 보십니다. 예전에는 국내 보석감정사 시험 칠 때 예전에는 중액법만 썼어요. 중액법. 이 중액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비중을 검사해야만 했었고, 이게 이제 시험을 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임산부나 이런 분 안 좋으니까 이 중액법으로 정수법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해졌겠죠. 그죠? 정확하게 나오니까. 중액법은 비교법이니까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죠? 불리하죠.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액법은 2.57, 2.62, 2.66, 3.02, 3.32의 중액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스톤을 여기에 넣어 봤을 때 2.57에 깔아앉는다 하면 2.57 비중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넣어봐요. 또 깔아앉는다. 그 다음에 넣어봤더니 뜨더라. 그러면 이 스톤의 굴절율 2.62에 깔아앉고 2.66에 뜬다. 이렇게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그죠? 얼마나. 그리고는 뭐 루비 같은 경우는 4가 나오니까 3.32에 깔아앉더라. 그럼 이게 끝이야. 그러면 3.32에 깔아앉는 비중을 갖고 있는 스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루비도 있고 알만다이트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교법을 가지고 검사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할 때 오차가 많다라는 거죠. 오차가 많다. 그리고 그때는 뭐 예전 시절이죠. 예전 스톤을 여기 넣었잖아요. 만일 이제 거꾸로 온다고 봅시다. 스톤을 여기 넣었잖아요. 그죠? 떴어요. 그럼 이 스톤을 깨끗이 닦고 여기 이어야 되는데 닦지 않고 사용한 대로 이으면 3.02의 비중액이 스톤에 묻어서 2.6에 가면 이게 몇 번 쌓이면 얘가 2.66이 아니고 2.72로 변한단 말이에요. 네, 2.72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비중이 1.30에서 1.80입니다. 옥팔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합성 옥팔이라고 이야기합시다. 2.15거든요. 자, 이 두 개가 플레어프 칼라 유색 효과를 흉내 낸단 말입니다. 그죠? 기둥상 구조를 나타내서. 그러면 기둥상 구조를 나타냈기 때문에 천연 오팔이 아니다. 그러면 플라스틱하고 합성 오팔을 감별해 줘야 되잖아. 2.15가 2.15나 1.80이나 2.57에 두 개 다 뜬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감별했어요? 얼마나 빨리 뜨느냐를 가지고 감별했었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는 전자저울을 가지고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하면.
이 보는 방법은 여기 이제 보면 숫자가 이렇게 딱 돼 있겠죠. 이 전자저울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옆 사람이 이거 관찰하는데 계속 움직인다든가, 그 다음에 냉난방기를 틀어놓다든가 하면 이 숫자가 0.000이 일치가 잘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0.00이 안 맞춰지면 여기 이제 제로, 이 상태를 나는 제로로 보겠다라는 서치를 누르고 확인하고 검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게이지, 그죠? 여기는 일반 공기 중의 무게가 될 것이고, 여기는 물 속의 무게를 재는 것이고, 이건 지지대죠. 지지대. 이건 수톤을 놓는 게이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순서는 일단은 0.000을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공기 중에 무게를 한번 재셔야 됩니다. 여기에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 속의 무게를 한번 또 재셔야 됩니다. 공기 중의 무게를 한번 재시고 물 속의 무게를 한번 재고 여기에 빼기를 하면 A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공기 중의 무게 나누기 A를 하면 이 보석의 비중이 나옵니다. 비중이. 계산하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일단 공기 중의 무게를 재실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게이지와 여기 있는 지지대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게이지와 지지대가 붙어 있으면 숫자가 0.00으로 잡히질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법으로 스톤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게이지와 지지대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먼저 공기 중의 무게를 재고 두 번째 물 속의 무게를 잰 다음에 이 두 개를 빼면 숫자 A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미 공기 중의 무게를 잰 숫자에서 A를 보면 보석의 무게가 나옵니다. 보석의 무게.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자저울이다 보니까 0.5캐럿 이상만 정확하다. 0.5캐럿은 5부잖아요. 5부. 그죠? 그래서 작은 스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 접합석 또는 내포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세 번째로 나성만 쓴다. 나성만 가능하다. 세팅이 되어 있는 보석의 반지에 세팅이 되어 있는 보석은 정수법으로 측정을 해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 나머지가 다 들어가니까 나성만 가능하다.
다공질 보석, 말라카이트와 같은 안이 비어있는 이런 보석도 정확하지 않다. 라피스 라줄리, 이런 스톤은 다공질 보석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다. 접합석, 염색 처리된 거 있죠. 이 보석도 보석의 비중을 계산할 때 정확하지 않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정수법을 관찰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앞에 우리가 중액법, 중액법 여러분들 이제 이게 비교법이죠. 할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접합석 있잖아. 접합석 같은 경우는 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 접착 부분이 손상될 수 있어. 손상될 수 있어. 그래서 보석의 비중을 관찰하실 때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비중이라 하면 뭐 계산을 했을 때 뭐 100도 나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국내 보석 감정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게 호박입니다. 1.08이에요. 우리 그 포화염수액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 여기 1.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박은 여러분들 뭐 소나무 뭐 송진이 굳어서 어제 굳어서 오늘 만든 게 호박은 아니에요. 수십만 년 전에 굳어서 이것이 높은 열과 높은 압력에 의해서 아주 단단하게 생성되었다가 다시 흘러나와서 동유럽 같은 데 가면 바다 위에 붕붕붕 떠다닙니다. 포화 염수액 바닷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떠가다녀요. 그래서 그물로 채취를 하더구만. 네. 그래서 가장 낮은 게 1.08 정도 나오고, 두 번째로 낮은 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1.30에서 1.80. 근데 582 2.15 이런 거. 그래서 이상하게 막 적으면 아니 된다. 인조 유리는 뭐 다양합니다. 그죠? 다양. 수정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수정이 2.66. 2.66.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와서 루비 같은 게 4 이 정도 나와. 가니또 뭐 4 뭐 이쪽 나오지. 그래서 높지 않다. 그죠? 막 7, 8, 9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찰하실 때, 비중을 관찰하실 때 대강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조금 많이 틀렸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금방 감지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비중 검사를 하실 때 시험장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스톤이 5개가 주어진다고 봤을 때 20명이 한 교실에서 시험을 치면 비중 재는 전자저울이 1개밖에 없거든요. 그래 급하니까 뚜껑을 열고 이 5개를 다 갖고 가서 순식간에 공기, 물 일단 이렇게 막 재잖아요. 자, 이러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시험장이니까 급해서
막 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게이지가 닿여져 있는지 지지대가 닿여져 있는지 뭐 이런 거 모르고 딱 재왔어. 근데 재고 와서 지금 계산을 하니까 안 맞아. 뭐지 안 맞아. 그럼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게이지가 붙어 있는지 막 이런지를 또 다시 확인해야 돼. 그럼 5개를 또 들고 가는 것보다 유색 검사를 하실 때는 일단 여러분들 외관 검사를 하잖아요. 색상도 보고 투명도도 보고 특수효과도 보았어요. 그 다음에 굴절류 검사를 딱 하잖아요. 이 보석의 집 주소예요. 그러면 이색성, 뭐 이색성 이런 게 필요 없고 내포물 검사를 딱 하면 이 보석의 90%를 유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라색이다. 외관 TP다. 특수효과는 없어요. 굴절률이 1.540에서 550 사이에 복굴절해. 내포물이 액상액막이 있어요. 제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유색 보석을 공부해서 한 3개월이 지나면 웬만한 보석을 거의 다 유출을 합니다. 보라색이고 1.540에서 550 사이에 복굴절하는 거는 거의 수정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라색 같은 건 자수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수정 같으면 2.66대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유출을 합니다. 대부분. 뭐 이걸 언제 다 외워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해보면 기억이 나요. 뭔가 오래 하다 보면. 자, 비중을 이렇게 딱 재서 계산해 보니까 3.2가 나와. 3.2가. 자기가 이렇게 유추했을 때는 자수정인데 2.6대가 나왔는데 3.2가 나와. 그럼 그 자리에서 이 게이지와 지지대가 붙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걸 느껴서. 근데 다 숫자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맞춰보니까 답이 뭐 안 나와. 답이 계속 뭐가 안 나와. 그죠? 그러면 또 가야 된다. 이와 같이 2.66이 나와야 되는데 3.2가 나왔어. 근데 게이지와 지지대가 붙어 있지 않는데 3.2가 나와. 그러면 할 수 없이 비중이 3.2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뭘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답을 정해놓고 와야 되겠죠. 그때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비중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다. 그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물질이 하나는 굉장히 가볍고 하나는 굉장히 무거운 것은 안에 있는 원소의 결정 구조의 조밀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결정 구조가 붙어 있는지의 차이겠죠. 예를 들어서 탄소 C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흑연은 굉장히 퍼석하고 연필심이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하다. 그 이유는 탄소 C가 이루고 있는 원소의 결정 구조가 굉장히 느슨한가 조밀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듯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조밀한 원자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굴절률 또한 굴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중도 높다. 비중도 높다. 내부 우리가 굴절률 검사에서 내부 전반사 이야기하면 되겠죠. 매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는 광원 중에서 어떤 것은 매한 매질과 소한 매질의 경계면을 흐르고 어떤 것은 다시 내부 전반사 된다. 이 두 개를 이야기할 때 매한 매질 역할을 하는 것은 굴절액이고 소한 매질은 보석이었다. 그죠? 이게 만일에 매한 매질 밑에 있는 매한 매질보다 위에 있는 물체가 더 조밀한 거라면 내부 전반사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OTL 스톤이잖아요. 네.
이 비중을 재는 검사법은 정수법하고 중액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수법은 측정법이고 전자저울로 재는, 중액법은 중액을 가지고 5개의 중액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비교법입니다. 지금은 이 중액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액이 원강 독하기 때문에 임산부와 같은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요즘은 이걸 시행하지 않고 정수법을 씁니다. 측정법. 굉장히 유리하게 됐죠. 그죠? 이 정수법 사용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 게이지하고 지지대가 붙어 있지 않아야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공기 중의 무게를 한번 재시고 게이지 안에 있는 물속의 무게를 재서 이 두 개를 빼면 A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A라는 숫자를 공기 중의 무게, 아까 재 있는 공기 중의 무게 나누기 A를 하면 보석의 무게가 나오겠죠. 근데 이 정수법은 0.5캐럿 이하의 보석은 정확하지 않다. 접합석이나 내포물이 많은 스톤도 정확하지 않다. 나성만 가능하고 다공질 보석, 라피스 라줄리와 같은 다공질 보석, 공간이 비어있는 보석도 정확하지 않고 염색 처리된 스톤도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과 비중에 관련된 수업을 했고, 다음 수업은 유색 보석 명 찾는 유색 보석 차트와 일람표를 통해서 보석명을 찾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